미국이 무려 18억 5천만 달러를 투입하는 신형 호위함과 구축함 사업에 해외 설계와 해외 조선소를 정역적으로 끌어들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해군은 더 많은 함선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미 해군 쪽에서는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우리가 기존 방식으로 필요한 함선을 정해진 비용 안에서 제때 확보할 수 없다면 다른 조선소에서 조달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 말 그냥 흘려들을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 해군이 최근 정말 전례 없는 파격적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18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조 7천억 원 규모의 대규모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차세대 호위함과 구축함 건조를 외국 설계와 외국 조선소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미 해군이 맡기고자 하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업계에서는 한국이 핵심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올해 4월 초 한화방산 미국 법인과 삼성중공업이 나란히 미 해군 차세대 군수지원함 NGLS 개념 설계 계약을 수주했습니다. 이것은 한국 기업이 미 해군 군함 신조 설계에 공식 참여한 첫 사례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한국 조선소가 그냥 하청이나 받는 수준이 아니라 미 해군의 미래 함정 설계판 안으로 정식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지난 26일 나발뉴스는 HD 현대중공업이 한국 기업 최초로 미국 해군연구소 ONL의 핵심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4월 26일 현대중공업이 미 해군연구소와 2건의 연구 프로젝트를 체결했다면서 해군 함정 개발과 건조를 아우르는 공동 연구에서 미 해군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더 놀라운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당장 함정을 건조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미 해군의 미래 기술을 함께 연구하는 연구개발 파트너가 된 것입니다. 미 해군 연구소는 미 해군의 미래 무기 체계와 과학 기술을 총괄하는 곳입니다. 말 그대로 미 해군의 두뇌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한국 기업에 직접 연구를 맡겼다는 건 기술력을 완전히 인정했다는 증거입니다. 미국 방부는 해군의 긴급한 전력 수요를 메우기 위해 한국과 일본산 함정을 도입하거나 협력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설계나 건조는 한국의 3사와 계약을 맺었고 일본 기업은 어떤 발표도 없었습니다. 일본의 미쓰비시, 스미토모 등은 지리적 거점을 활용한 유지보수에 그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한국과 일본이 같이 거론되지만 실제 밥줄을 쥐고 움직이는 쪽은 한국에 더 가깝다는 말입니다. 미국 경제매체 CNBC는 지난해 말 미국의 무너진 조선업을 한국이 살릴 수 있다며 16분짜리 특집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그 결론은 이랬습니다. 조선업을 되살릴 수 있는 능력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한국이 수십 년 동안 쌓아온 투자와 기술, 기량과 노하우를 가져와 이곳 미국에서 그 과정을 빠르게 앞당기는 것입니다. 정말 말이 세지 않습니까? 미국이 한국을 보고 배워야 한다는 이야기가 미국 방송에서 나온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말 3만에서 4만 통급 황금 함대를 한국과 함께 만들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이 함대는 미 해군이 운영하는 I5급 고속 구축함보다 100배 강력할 것이라며 이러한 함대는 전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파트너로 한국의 한화를 지목했습니다. 미국 매체 나발뉴스는 한화가 만들어낸 황금 함대의 실체를 보도했습니다. 한화오션은 이번 해상항공 우주박람회 SAS 2026에서 3만 천 통급 글로벌 고속 수송선을 선보였습니다. 평소에는 최대 800개의 컨테이너를 실어 나르는 상업용 선박으로 운용됩니다. 그런데 전쟁이 터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미사일 40발을 쏟아내고 공격용 드론 모함으로 변신하는 무기급 함정이 되는 겁니다. 이 함선에는 기본적으로 1개 여단 전투단 병력의 약 50%에 해당하는 차량과 보급품을 수송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헬리콥터 4대를 수용하는 상륙 플랫폼이나 무인 항공기, 수상정, 잠수정을 운영하는 드론 모함으로도 변신이 가능합니다. 특히 가장 주목받는 개념은 타격 지원 플랫폼입니다. 다연장 로켓 시스템, 하이마스 10대와 컨테이너형 수직 발사관 10기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이나 SM-6 등 장거리 타격 미사일을 최대 48발까지 탑재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한화오션의 글로벌 고속 수송선이 단순한 바의 한 척을 넘어 미군의 패러다임을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 미국의 리버티선이 2차 대전의 승리를 이끌었듯 한국의 기술로 만들어질 황금 함대가 다시 한번 세계 바다의 질서를 재편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화오션이 미국 현지 조선소를 거점으로 강력한 하드웨어, 그러니까 황금 함대를 공급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HD 현대중공업은 AI와 첨단 기술이라는 소프트웨어를 미 해군에 이식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왜 무섭냐면 과거에는 우리가 미국 설계를 받아 배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미국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배를 더 잘 만들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그 배를 더 똑똑하게 굴릴 수 있느냐? 그걸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진짜 판이 바뀐 겁니다. 한국은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판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북유럽 지역의 국방과 안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디펜스 노르딕은 한국 조선 업체가 덴마크 호위함 입찰에서 유럽 업체들과 경쟁하고 있다는 제목의 보도를 냈습니다. 그 내용은 꽤 강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덴마크 최대 규모의 방산 조달 사업에서 유럽 경쟁사보다 빠른 납기와 낮은 가격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업에는 유럽의 조선 업체들이 참가하며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현대중공업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4년 만에 호위함 내척을 30% 더 저렴하게 주겠다고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가격 조금 깎아준 수준이 아닙니다. 업계 입장에서는 어그로가 확 끌릴 수밖에 없는 제안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자신들에게 맡기면 덴마크는 3척 가격으로 4척을 살 수 있다고 유혹했습니다. 쉽게 말해 같은 돈으로 한 척을 더 가져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방산 조달에서 이 정도 조건이면 듣는 쪽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현대중공업은 이번에 스웨덴과 3억 4,890만 달러 규모의 쇠빙선 한 척 건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한국 조선업체가 세계 쇠빙선 시장에 진출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번 수주는 북극 항로와 북극해 탐사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핀란드와 노르웨이를 비롯한 주요 쇠빙선 건조 업체들과의 경쟁 끝에 확보한 것으로 엄청난 성과라고 했습니다. 스웨덴 현지 매체들은 이 쇠빙선이 현재 운영 중인 쇠빙선보다 규모가 크며 더 넓은 얼음을 뚫고 지나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선정된 HD 현대중공업은 2,300척을 인도한 세계 최대 조선 업체로 소개했습니다. 입찰 과정에서도 현대중공업은 가격 경쟁력, 납기 일정, 기술력 측면에서 우수하다며 종합적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배 한 척 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쇠빙선은 북극 항로, 자원 개발, 군사 작전, 해양 패권까지 연결되는 전략 자산입니다. 그런데 그 시장에 한국이 제대로 발을 들이민 겁니다. 미국은 지난해 쇠빙선 관련 예산을 약 90억 달러로 증액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캐나다, 핀란드와 함께 아이스 빙선 협력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아이스 협약에 따르면 참여국들은 향후 10년 동안 70에서 90척의 쇠빙선을 건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대 200조 원 이상의 규모가 될 것인데 여기에 지금 한국이 게임 체인저로 등장했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진짜 핵심입니다. 현재 북미 조선소들은 숙련공 부족과 인프라 노후로 10년 안에 90척을 뽑아낼 능력이 사실상 없습니다. 핀란드는 설계와 극지 기술은 세계 최고입니다. 하지만 대량 건조를 위한 거대 도크와 생산 설비는 한국에 비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결국 이런 구조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쇠빙선은 설계는 핀란드, 실제 대량 건조는 한국 최종 조립은 미국식 협력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90척이라는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거의 유일합니다. 이 말은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배를 잘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대량으로 빠르게 일정 맞춰 찍어낼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뜻입니다. 한국은 쇠빙선에서만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잠수함 분야에서도 판을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따내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3,600 통흡 장영실함, 장보고 3잠수함을 이집트, 모로코, 사우디 등에 수출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눈여겨봐야 할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사우디입니다. 사우디는 약사에서 5호 규모의 잠수함 도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에는 독일 TKMS로부터 잠수함 도입을 시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독일 정부의 수출 승인 거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술 이전과 현지화에 전향적인 한국이 최적의 파트너로 부상했습니다. 사우디 입장에서는 단순히 잠수함 몇 척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해군의 밥줄, 더 나아가 해양 안보의 뼈대를 새로 세우는 문제입니다. 더구나 사우디는 최근 이란 전쟁으로 인해 자국 영토가 공격당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군 전력 보강을 서두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실제로 사우디는 HD 현대중공업에 6천 통흡 호위함과 장보고 3잠수함을 패키지로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포인트는 분명합니다. 사우디가 원하는 건 그냥 배 한 척, 잠수함 한 척이 아닙니다. 수상함과 잠수함을 함께 묶어 해군 전력 전체를 한 번에 끌어올리는 패키지입니다. 이라는 다수의 소형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보고 3와 같은 대형 체급의 최첨단 잠수함은 보유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장보고 삼는 세계 최초로 수직 발사관을 갖춘 디젤 잠수함입니다. 바닷속에 숨어 있다가 은밀하게 SLBM 발사가 가능합니다. 이게 왜 무섭냐면 적이 어디서 날아오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전략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수면 위에서 보이는 전력과는 차원이 다른 압박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프로젝트가 성사될 경우 사우디는 연안 해군에서 대양 해군으로 도약하며 명실상부한 지역 해양 패권국의 입지를 굳힐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 그대로 바닷가를 지키는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넓은 바다를 움직이는 해군으로 체급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그 판의 중심에 한국 잠수함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최근 국내에서는 캐나다가 잠수함 사업에서 요구하는 게 많고 까다롭게 군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불만과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조건은 많고 요구도 세고 절차도 복잡하다는 반응입니다. 이 소식에 한 한국 네티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캐나다보다 먼저 계약하자. 짧은 말이지만 분위기를 제대로 보여주는 한마디입니다. 지금 한국조선과 방사는 미국의 차세대 함정, 덴마크의 호위함, 스웨덴의 쉐빙선, 캐나다의 잠수함, 사우디의 해군 현대화까지 동시에 흔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건 단순한 수출 숫자가 아닙니다. 한국이 이제 더 이상 남이 설계한 배를 대신 만들어주는 나라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미국이 연구를 맡기고 유럽이 납기와 가격을 비교하고 중동이 기술 이전과 현지화를 기대하는 나라가 됐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누군가의 설계를 따라가던 조선 강국이었다면 이제는 누군가의 전략 자체를 바꾸는 조선 강국으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정말 판이 달라졌습니다. 바다 위의 함정, 얼음을 깨는 쇠빙선, 물속에 숨는 잠수함까지 한국조선업은 지금 세계 해군력의 흐름 한가운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깊고 정확한 군사, 정치, 사회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